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보험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진행의 노송원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이 되면 뇌혈관, 심장질환 조심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치매도 악화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혈류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치매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치매 환자 수가 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치매 보험뿐만 아니라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증권을 보며 직접 보험 분석을 하면서 내가 놓친 보험금은 없는지도 살펴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골든타임은 보험 전문가와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보험 골든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렌지라이프 이화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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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진입니다. 보험에 관한 다양한 이슈부터 실시간 상담까지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치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치매 질환을 앓으셨던 분도 날씨가 추워지면 증세가 더욱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치매 보험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이화진 전문가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치매를 악마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발병하게 되면 현재 특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고 투병 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매란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뇌의 인지기능 장애 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 상태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치매를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치매를 숫자로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가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12는 12분마다 치매 환자가 1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컨텐츠 하나를 시청하는데 평균적으로 10분 정도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한 개를 보는 시간에 치매 환자 1명씩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70은 국내 치매 환자 숫자가 70만 명입니다. 혹시 70만 명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이 숫자는 제주도 전체 인구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세 번째 6에서 9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하루 소요되는 시간인데요. 9시간을 보통
간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가족이 돌보게 되는데 가족의 삶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번째는 2074입니다. 연간 치매 관련 치료 플러스 간병하는 비용이 2074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치매의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그 다음은 기타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많이 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발병 확률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연령별로 보면은 75세 발병하는 상황이 전체 치매 환자 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75세 이상 여성분들이 발병 확률이 연령대 분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치매 경도별로 봤을 때 가장 낮은 1도를 경도라고 표현하는데요. 경도 치매 환자가 40% 정도 되고요. 중증도 중증 환자를 포함하면 통합적으로 80% 정도 되며 경도, 중증도, 중증 치매 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진단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CDR이라는 척도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측정을 해 0, 0.5, 1, 2, 3, 4, 5 점수를 매기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CDR 척도 1점은 경도 치매, CDR 척도 2점은 중등도 치매, CDR 척도 3점은 중증 치매로서 보험회사는 치매를 분류하는 척도에 따라서 진단금들이 나가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CDR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치매가 발병했을 때 납입면제라는 걸 해주는데 그 납입면제가 CDR 진단 2점을 받았을 때 해주는지 3점을 받았을 때 해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입면제는 보험회사가 특정한 어떤 사항을 두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장을 계약 내용대로 보상하는 걸 말합니다. CDR 척도 3점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면제를 받는 치매보험의 경우 치매 진단 CDR 1점이나 2점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을 못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효 상태가 되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치매보험 같은 경우 자식들이 치매보험에 대한 관리를 해드린다면 이런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DR 척도 3점 진단 시 보통의 보험회사들이 생활자금을 지급을 하는데 생활자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매 같은 경우 투병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매월 생활비식으로 나오는 생활자금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치매 환자 수가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치매 보장 제도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큰 만큼 적은 비용으로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면 70만 명이나 발생하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보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화진 전문가와 치매보험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에 대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골든타임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고민 네.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저는 나이가 47세인데,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고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를 몰라서 질문했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가 확실하게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지금 40대 시청자분께서 가족력이 치매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치매보험 가입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종신보험, 그다음에 네. 실비, 그다음에 안보험, 저축보험 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그 치매보험 가입 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을 중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입 연령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세에서 70세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종신보험이랑 실비보험이랑 안보험이랑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적정한 수준을 보험료를 결정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치매보험은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갱신보험이 좋다, 비갱신보험이 좋다는 따질 수는 없지만 보험 중 시간이 지날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 비갱신보험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보험료 납입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으면 갱신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 CDR 척도 2점에서 납입 면제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보험회사들이 CDR 척도 2점이나 3점에서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주는데 치매 진단이 발생하게 되고 CDR 1점이나 2점을 받는 경우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인지 능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해서 CDR 척도 3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꼭 CDR 척도 2점에서 납입 면제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DR 척도 3점 진단 시 이 시금으로 받는 금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생활비를 종신토록 얼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보험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치매보험을 대비하시는 시청자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화진 전문가가 가입 요령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화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보험 골든타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보험 전문가, 오렌지라이프 이호환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완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유익한 보험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호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보험 골든타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특정 보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해 준 때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효원 전문가가 특정 보험이 아닌 보험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보험의 형태 좀 생소한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보험의 장단점이 아닌 보험의 형태입니다. 같은 보험이라고 해도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보장 금액, 보험료, 보험 기간 등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보험료 납입 형태인 비갱신형, 갱신형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둘 다 한 번쯤은 들어는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갱신형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일정한 주기 단위로 보험료가 변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갱신형이란 가입한 시점에 정한 보험료가 납입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갱신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갱신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보험이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적절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갱신형, 비갱신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기 표와 같이 갱신형의 장점은 같은 상품을 갱신형으로 가입한다고 하였을 때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단점은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하고 내가 보험료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 큰 리스크로 맞이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늙어서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한 후에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무언가는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또한 언젠가는 경제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보험이 제일 필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없는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비갱신의 경우 보험료 납기를 정하여 납기 때까지만 납입을 하고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가 갱신에 비해 비싸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렇게만 들어보시면 그래도 비갱신형 보험이 갱신형보다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암 진단비 2천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갱신형은 900원, 비갱신형은 25,500원입니다. 무려 20배보다 더 높게 차이가 나는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같은 상품을 20배 차이가 난다고 했었을 때 그걸 사시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오르는 폭만 작으면 무조건 저는 갱신형 900원짜리 이거 구매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회사별로 보험료 그리고 갱신 보험료의 폭은 상이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암 진단비 하나로만 예를 들었지만 만약 보험 안에 암 진단비를 포함한 나머지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 그리고 사망보험금 모두를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나누어 준비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격 차이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는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서 큰 보장을 받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납부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전 갱신형도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좋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보험의 갱신형, 비갱신형의 정의와 그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그 누구에게 갱신형, 또 누군가에게는 비갱신형이 적합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갱신형 특약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보장 금액이 적으신 분들이나 보험이 없으신 분들, 이론적으로는 본인의 월 소득 금액의 7에서 1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보험료라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월급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에서 빚도 없고 집도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싱글이고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일찍 결혼도 했고 결혼을 하면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빚이 있으며 지금은 아내가 임신을 하여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두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요? 납부 여력이 가능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없다고 한다면 그럼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보험을 해지하거나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B의 경우 오히려 더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는 숨만 쉬어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이 크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분이 과연 같은 보험료 혹은 근로소득의 7에서 10% 정도 납부가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없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작은 갱신형 상품을 권유드립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갱신형에 대한 위험성, 즉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일단은 갱신형 상품으로 안전하게 보장을 가지고 가시다가 납입 여력이 되셨을 때 비갱신의 상품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보험료는 상출하는 방식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크게는 나이, 성별, 직업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도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가하는 항목이 바로 나이인데요.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질병에 대한 노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보험 상품의 가입, 보장 금액을 가입하더라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훨씬 보험료가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 또한 갱신형 상품으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덜 느껴지실 겁니다. 단 갱신형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가장 갱신 주기가 긴 것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비갱신 특약으로 권유드릴 분들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입니다. 무조건 비갱신으로만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비교적 나이가 어리시면 비갱신으로 하셔도 금액대가 연세 있으신 분들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의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시다는 건 그만큼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 소득 금액 자체가 비교적 낮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고루 가져가셔서 갱신의 비갱신의 장점을 모두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호환 전문가와 함께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경제적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에 대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10년째 일하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네. 네,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갈 때마다 주변에서 좀 아픈 경우도 많아지고 또 어릴 땐 관심 없었던 보험 얘기를 하는 빈도수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가 가입해 두신 보험을 이제서야 열어보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종합실비 하나, 생명보험 하나 이렇게 좀 두 가지 보험을 갖고 있는데요. 종합실비는 실손 제외한 나머지는 비갱신인데 그 생명보험에 있는 특약 부분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한테 보장이 좀 충분히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또 갱신형을 계속 들고 가도 상관없는 건지 스스로 판단이 가지 않아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많으셨죠? 네. 저희 보험 전문가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이분은 현재 종합실비와 생명보험에 가입된 상태고요. 현재 보험들로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나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가입하고 있는 두 개의 보험이 충분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개의 보험에 갱신형이 있는데 유지해도 되겠는가 이렇게 추려지는데 맞으세요? 네네. 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보험이 충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시청자분님이 어떤 게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지 중이신 두 개의 보험 안에 암 진단비가 얼마 있으신지 알고 계신가요? 4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암 진단비는 내 연봉의 2배는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암 진단 시에는 암 완치까지 보통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진단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는 재발 확률이 50%나 됩니다. 큰 숫자 아닌가요? 네, 크네요.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님이 암에 진단이 되시면 제일 가장 뭐부터 하시겠어요? 우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네. 치료부터 받으시려고 하시겠죠. 그럼 네. 하시고 계시던 일은 온전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아니실 겁니다. 네. 아프셔서 경제활동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핸드폰 쓰실 거고요. 집도 있으셔야 되고 교통비도 있으셔야 되고 차가 있으시다면 할부비도 나가실 거고요. 이렇게 네. 우리가 아프더라도 반드시 고정 지출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럼 왜 2년치 연봉이 필요하냐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2년 안으로 50%니까 그렇습니다. 완치가 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치료 받으시려면 저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가 연봉의 2배이신가요? 아니요. 네, 그럼 이 답에 대해서는 암 진단비는 부족하구나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질문 갱신형을 위주해도 되겠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지금 당장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면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보험 전체적으로 방금 전과 같이 충분히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보험이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 진단비, 사망보험금, 실손의료비입니다. 각 파트별로 점검을 받아보시고 시청자분의 납입 여력 안에서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나누면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도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더 없으신가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은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의 보장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호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보험 골든타임.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보험 전문가, 프라임에셋 주현성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사용 전문가 주현성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인사드리는데 이제 겨울이 됐어요. 그만큼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슬슬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노면이 얼어붙기 시작하면 단순히 걷다가 미끄러지시는 상해 사고부터 출퇴근길 교통사고까지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계절이지만 스스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즐겁고 설레는 일들도 되게 많은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하게도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가입해둔 보험 증권 펼쳐두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한 내용 많이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많이 해주세요. 네, 건강에 더 유의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물 같은 내용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 달달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전 회차에서는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준 잡는 방법이랑 대략적인 보험료 수치, 그리고 또 암내, 심장, 치매 등 대표적인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내용은 보다 세부적인 것들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증권을 펼쳐놓고 같이 시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우리 송원 앵커님께도 사전에 요청을 좀 드렸는데 오늘 증권 준비하셨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노송원 앵커님 보장 분석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모르고 넘어갔던 숨은 보험금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을 한번 볼까요? 우선 실손의료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실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번 보험입니다. 일단 훌륭하고요. 가입 연도는 2018년 7월이시고 연관 입원 한도 5천만 원, 1일 통원 한도 25만 원, 그리고 약제비 한도 5만 원에 비급여 3투명까지 아주 이상적인 형태로 잘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인데 앵커님 혹시 해외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꿈도 못 꾸죠. 조금 길게 나가 계신 적도 있나요? 한 3개월 이상으로. 최장 2개월이에요. 아쉽네요, 조금.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실손의료비는 보험사의 손해율도 높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보험이에요. 근데 이게 국내에 있을 때나 그 영향이 발휘가 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일 때 치료를 받게 되면 실손의료비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어차피 보장도 잘 안 되는 기간 동안 가입자는 의미 없이 보험료만 납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회는 2016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했고요.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3개월 이상일 때, 즉 한 번 나가셨을 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머무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약관 표준화 이후에 가입한 실비. 실손의료비 약관 표준화는 2009년 8월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 9월 이후 가입한 실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방송 보고 문의 주셨던 어머님께서는 남편분 사업차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외를 오가셨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실비 보험료로 한 달에 8만 6천 원 정도 내고 계셨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 얘기 듣자마자 바로 출입국 40일 증명서 환불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환급제도가 시행된 2016년 1월 1일부터 저와의 상담 시점까지는 한 29개월 정도 해외 나가 계셨고 한 번 나가셨을 때 3개월 이상 체류하신 건들을 총합하니까 21개월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험사 전화해서 환급 신청하시라고 안내드렸고 준비하신 서류 첨부 도와드렸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서 150만 원가량 환급 받으신 부분 제가 확인했고 다시 한번 관리사로서 좀 뿌듯한 그런 기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처럼 2009년 9월 이후에 실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되는지 꼭 살펴보시고 숨은 보험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실손의료비 전환 제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님은 한 달 실비 보험료만 9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계셨는데 당연히 보험료의 부담을 많이 느끼셨고요. 실비 보험료가 그렇게 비쌌던 이유는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이라 그런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보험료가 계속 갱신된 부분들도 있고 예전의 실비는 비급여 3특약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갱신 시 금액의 인상폭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는 예전에 가입한 상품을 지금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정신과 계열의 특이 병력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인수하도록 금감원의 정식 지침이 있던 상황이니까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처럼 가입이 까다롭지도 않고 전환 후에는 보험료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장단점은 존재하지만 현재 실비보험료가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실손의료비 전환제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 한번 볼까요? 우리 앵커님 건강보험은 일단 일반 암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400만 원씩, 질병 수술비 20만 원, 상해 수술비 50만 원, 질병상해 종수술비 가입돼 있으시고 질병 후유 장애는 80% 이상일 때 보장이시네요. 그리고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이 2만 원씩 들어가 있고 암치료 입원 일당은 10만 원. 여기까지인데 앵커님 딱 들었을 때 어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야 보이는데 뇌와 심장의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알아보셔서 다행이네요. 일단 앵커님이 갖고 계신 뇌 심장보험은 지금 뇌와 심장의 혈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담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가 아니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또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80% 이상의 중대한 상황일 때 보장받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유사암의 가입 금액도 너무 낮은데 유사암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일단 유사암이라는 거는 암 종류 중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그리고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따로 분류하는 건데 사실 여성 발병률 1위인 암이 갑상선암입니다. 그럼 즉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걸리고 있는 암에 걸렸을 때 한 600만 원 정도 진단비를 받으시는 그런 상품에 가입이 돼 있으신 건데 암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고 또 건강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시기 놓치지 마시고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으로 꼭 재정비하세요. 저도 어린이 보험 꼭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아직 자녀가 나이 30살이 안 넘어가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어리고 건강할 때 제대로 꼭 점검을 받게 해주셔야 돼요. 안 아플 땐 관심도 없다가 아프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내 자녀들 보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훗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비용적으로도 보장적으로도 가입자분이 손해보시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꼭 그렇게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이쯤에서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 건데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년 말에 받았어요. 어떤 검사 하셨어요? 저는 피검사처럼 기본적인 검진을 했는데 제 지인의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제거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분이요? 네. 제가 숨은보험금 하나 찾은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지인분이 가입하신 담보 중에 질병 종수술비 담보가 있으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의료복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받고 계시는 건강검진의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진행되는 것이 위나 대장에서의 용종 제거입니다. 이것은 근데 보통 수면 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로 인지하기도 어렵고 병원에서도 용종 있었는데 제거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가시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용종 제거는 엄연히 복부장기 절제술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질병 쪽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질병 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담보 정도가 되겠는데 보험 가입을 예전에 하신 분들은 이 종수술비가 1에서 3종으로 돼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1에서 5종으로 구분이 되실 건데 1에서 3종짜리 수술비의 경우 용종 제거는 1종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1에서 5종 수술비의 경우 2종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앵커님이 용종을 제거하셨었더라면 질병 수술비 20만 원, 그리고 질병 종수술비 2종에서 30만 원, 총 용종 제거 수술비로 50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모르셨죠? 네. 또 끝이 아닌 게 주변에 치아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계세요? 네, 많이 계시죠.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치료받으셨던 치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은데 혹시 제가 임플란트 진행할 때 자가골 이식술이 병행됐을까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받아오시면 돼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1에서 3종짜리 종수술비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임플란트 시술 중에 치조 골량이 부족할 경우 자가골 이식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1에서 3종 수술비 중 2종에서 이 치조골 이식술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종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면 횟수 관계없이 임플란트 한 개수만큼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바쁘고 즐거운 연말 중에 도움되시는 부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은 제가 오늘 꿀팁 드린 거니까 밥 한번 사세요. 코로나만 지나가면 언제든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꿀팁을 얻어간 것처럼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는데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에 대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31살이거든요. 네. 네, 이제 어린이 보험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서 네네. 저는 이게 애기들만 가입하는 보험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어린이 보험은 몇 살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일반 보험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도 이제 궁금해서 전화했거든요. 네, 시청자님 혹시 우리 나이로 31살이신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남편이랑 동갑이고요. 네네. 이제 90년생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나이로 31살이시군요. 전화 잘 네네. 주셨습니다. 상담 전문가가 도와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지금 이분은 우리나라 나이로 31살이시고요. 90년생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어린이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신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네. 어린이 보험은 일단 보험 나이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나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지금 90년생이거든요. 네. 90년생인데 이제 저는 90년 10월 12일이고요. 네.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5월 4일이요. 보험 나이로 봤을 때 지금 전화 주신 아내분은 30세이시고요. 네네. 남편분은 31세세요. 네. 어린이 보험은 보험 나이로 30세가 넘지 않으셔야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네네. 지금은 전화 주신 시청자분만 가입이 가능하신 상황이네요. 네네. 추가로 두 번째 궁금하신 부분, 네. 어린이 보험과 일반 성인 보험의 차이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가입 한도가 달라요. 3대 질병 관련 담보를 가입할 때 네.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에 비해 많이 높은 수준의 보장액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나이 자체가 많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게 측정이 됩니다. 또 보험에는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해당 계약에서 지정한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할 시 앞으로 내야 될 자녀 보험료 전액을 면제해주는 기능인데 쉽게 말해서 앞으로 돈 안 내고 보장만 가지고 가시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납입 면제의 해당 범위가 일반적인 성인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보통 일반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처럼 중대한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데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등 비교적 진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후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 특별한 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없으시다면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점검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부분 해결되셨나요?
네. 네, 궁금하신 부분은 더 없으신가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은 보험 나이로는 30살이라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셨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보험 고민이 문자로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대장 내시경 검진을 받으면서 용종을 3개를 제거했는데요. 보험금은 1개만 주는 건가요? 네, 전문가님 지금 이분은 용종을 3개를 제거한 경우인데 보험금은 한 번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니고요. 제거 1개당 가입 금액이 다 발생하시는 거예요. 3개를 제거하셨으면 가입하신 보장 금액의 3배를 곱하신 값만큼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방송 통해서 닿아진 소중한 인연이신 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뭐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보장 금액의 3배를 곱하신 값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주현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네,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보험 골든타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저희 보험 골든타임은 항상 열려 있는데요.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알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요.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건강 걱정 많이들 하시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영양식 꼭 챙겨 드시고요. 집안에서 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taking my time, taking my sweet ti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